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내놓을까 말까 굉장한 어떤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이제 서서히 비상구를 열기 시작했죠. 엑시트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엑시트가 아니라 거의 이제 탈출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 물건이 6만 채를 지금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6만 채 자체가 굉장히 뭐 별거 아닌 숫자인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5만 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만 건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한 주 지나고 7만 채, 8만 채, 10만 채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보다 무려 매물이 6.2%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매물 현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서서히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제 지금 정부의 규제 자체가 옛날처럼 형식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체 국가 경제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 그 근거에서 시작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장함마저 좀 서려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 안정화시켜 놓고 5,000피 찍어 놓고 세계 1위를 달리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이 성장률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안정화만 이루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거의 이제 한국이 세계 모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그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파트를 비롯해서 비금융적인 자산이 그냥 뭐 어이없게 뭐 모든 국민들의 60, 70%의 이 파이를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왜곡된 자산 시장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안 통한다. 결국 가서는 이제 매매 물건이 이런 식으로 6.2%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1주택자들도 더 이상 황금성이 떨어지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속도가 좀 점점 느려지고 고점에 몰려있는 이 집값 자체를 확실히 호환시킬 수 있는 현금으로 호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양도세 중과를 때리겠다는 그 압박 수위를 지나서 본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이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선수들 아닙니까? 자산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뭐 승승장구를 했는데 결국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쎄하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 현상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 5만 6천 건까지 떨어졌던 매물이 이제 6만 건까지 올라왔고 총 매물 수는 매매, 전세, 월세 합쳐서 10만 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폭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블룸버그지에서 한국 아파트를 굉장히 지금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지금 결혼 출산율을 가장 끌어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집값이다. 외신들도 지금 한국 집값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서울 고소득 전문직도 집을 못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뭐 몇 억씩 되는 사람들도 차곡차곡 저축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도도 지금 이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이거 고점에 올려있는 집값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 가지고는 내 집 마련 꿈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를 내고 있고 샘플로 어느 금융권에 종사하는 이 직장인 예를 들어서 16년 동안 7번의 이사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주거 안정성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어떻게 뭐 결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늘 언제나 뭐 임차인 을의 어떤 위치에서 이 갑의 다주택자들 눈치만 보느라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저축은 했지만 집값이 4억 원 당시에서 지금 3배로 12억에서 15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을 마련할 만한 희망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결국 이제 블룸버그가 가장 지금 콕 집어서 아프게 얘기하는 것, 그 기저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 가서는 한국은 아파트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외국 그 언론지들도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마나 가격적으로 왜곡되어 있는가를 이제 이 직장인들의 예를 들어서 비교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젊은 세대는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낮은 한국의 결혼 출산율 더욱더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적 문제에 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와 또 이 대통령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집값은 이번에 반드시 잡겠다라는 어떤 이 선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집값 잡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적 성과, 금융적 성과를 거둬도 계속해서 뒤에서 갉아먹는, 치명적으로 그것도 갉아먹고 있죠. 비정상적인 이 집값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국가적 경쟁력, 그리고 성장률, 금융시장의 어떤 건전성까지 다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뭐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지 내 집을 이게 전제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 미션이 임파서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14년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저축을 해야지 또 이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워낙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2024년만 해도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4년이 돼버렸으니까 거의 이제 2배 정도 1, 2년 사이에 훅 늘어난 거죠. 이것 자체가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쳤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죠.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한 14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이 지방은 그래도 반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8년 정도. 이것도 집값 이 월급 한 푼도 안 쓰는데 8년 정도 이것도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주거 안정성은 지금 뭐 등을 져야 할 만큼 굉장히 험악한 어떤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안 보이냐고 다주택자들에게 일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그냥 형식적인 규제로 끝날 정부가 아니다. 확실하게 집값을 잡는다라는 이 성과를 낼 때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SNS가 계속 글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분명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집값 외신도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뭐 비정상적인 어떤 집값 자체를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분기점에 딱 와 있는데 이 분기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이 개혁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5200선을 찍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결국 아파트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MZ세대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주주가 되겠다. 한 기업에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가 되겠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하는 맛, 그 쏠쏠한 맛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더 돈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흐름,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 쪽으로 현금이 흐르느냐 아니면 주식 시장 쪽으로 현금이 흐르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2026년이 딱 이런 분기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스피가 5200선을 넘었고 제일 이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일명 뭐 삼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지금 이 호재를 물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들도 국내 주식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고 또 미국 증시 쪽으로도 동시에 투자하는 실질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뭐 하루 종일 컴퓨터 껴안고 그냥 그 지수 바라봐야 하는 정말 뭐 전업 투자자들, 뭐 트레이더들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가면
묻어두면 복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지난주에 거의 외국인들이 13조 정도 매도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편에서 개미들이 7조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이건 결국에 가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동학개미 운동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을 내가 어느 정도 선점하기만 하면 이후에 기업들이 알아서 잘 뛰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너무 많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이게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시에 엄청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지난주도 굉장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갔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내일부터 어찌 보면 또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HBM4 최초 양산, 차세대 시장 기선 제압을 하는 11.7 Gbps 처리 속도를 지금 자랑하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생산력 확충,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게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장용으로 찍어낼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호재가 터져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터져버리고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마 월요일 날 거의 상한가를 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HBM4 공급까지 이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 높다. 미국의 반도체 시장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나 금융 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전제 안에서는 굉장한 속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연결된 하이닉스 70%, 삼성 30%, HBM4 공급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1년 정도 HBM4 정도에서 이게 기술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1년 사이에 그냥 다 그냥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저의 어떤 잠재력이 대단한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지난주에는 미국 반도체 시장이 좋지를 않아서 뭐 하락장을 면치 못했지만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상당한 어떤 이 랠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15만 원 정도인데 20만 원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83만 원인데 거의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호재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주말에 월요일 날 빵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 흐름이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짝바짝 날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현장입니다. 매물은 6만 건 이상 나오지만 사줄 사람이 없다. 거래량은 너무 저하가 되고 거래량 저하되면 당연히 거래대금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자금은 계속해서 말라가고 정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출 자금 역시도 최대로 받아봤자 6억밖에 안 되고요. 25억 아파트 이상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비금융 자산 비중이 한국이 64%, 거의 뭐 OECD 국가에서 최고였는데 미국은 뭐 32%밖에 안 되고요. 이런 어떤 부작용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금융시장의 호재와 더불어서 점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 현금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주식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이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이동해서 집값 안정화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결국 1위를 요지부동 지키고 있었던 한국 부동산의 이 자산시장에 현금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간다면 돈이 돌지 않는, 온기가 돌지 않는 시장은 그 가격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거래대금 지금 한 달 새 33조에서 62조, 거의 2배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현금이 빠져나가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비강남권 위주로 일주일 상간의 이 거래가입니다. 상당히 지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도봉구 2억 9천 떨어지고 있고요. 노원구 상계동 2억 5천, 서대문구 북가자동 2억 3천. 지난주만 하더라도 1.5억 정도로 굉장히 폭을 줄였었습니다. 근데 폭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견디지 못한다. 뭐를? 하락세를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와야지 상승 효과가 나는데 일단 현금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는 갯벌 장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봉구만 보더라도
아파트 평균 거래금이 4억으로 딱 내려앉았지 않았습니까? 평균선을 딱 그어봐도 평균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노원구 역시도 지금 6억대인데 평균선을 딱 그어봐도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도 지금 많이 쪼그라들고 있고요. 서대문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구도 9억 정도 되는데 평균선 딱 그어봐도 확실히 뭔가 이 눈에 띄는 어떤 상승세는 전혀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연한 거죠. 지금 주식 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현금 유동성이 거세게 지금 완전히 유턴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 뭐 당연히 떨어지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 예탁금 추이, 주식 시장에서 111조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자금들이 다 어디 있었느냐? 부동산 시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잠재적 수요라고 그러죠.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요 자금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방향을 유턴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막대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쭉쭉 올라오듯이 예탁금 추이가 뭐 쭉쭉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머니무브 현상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상향적 궤적의 집값 상승세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내놓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나 전문가들의 말들은 이런 현상들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 이상야릇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수요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의 흐름입니다. 현금의 흐름. 돈의 흐름만 쫓아가다 보면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은 들어맞을 겁니다. 1년 전 상황은 달랐죠. 왜냐하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2015년 1월부터 2025년까지 2.6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몰빵한 사람이 돈을 벌었지. 근데 코스피 지수는 이거와 상반되게 1.2배 정도 오르는데 그쳐버렸습니다. 근데 최근 1년간 코스피 코스닥의 주요 종목 시세 추이를 보면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거의 용오름 하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 시세도 지금 SK하이닉스와 현대, 삼성, 삼끌이라고 그러죠. 삼끌이. 대형 기업들의 어떤 기업 성과와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치솟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률 올라가는 거고, 도표를 딱 보더라도 뭐 2025년까지는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2026년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게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주식시장 수익률 보세요.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보다 좋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배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는 1.9배 오르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아파트로 가겠습니까? 천만에이션.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값, 그리고 금리도 7% 가까이 뭐 온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 발을 들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코스피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제 돈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앞으로 서울 아파트가 얼마만큼 떨어질 건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선제 지표로서 지금 경기도 고양시 4억 3천, 의왕시 4억, 평택시 3억 5천, 남양주시 3억 3천, 안양시 3억 천. 이게 일주일 상간의 거래입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연수구를 중심해서 5억 7천 떨어지고 있고요. 중구도 3억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권, 인천권까지 확실한 하락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지방도 뭐 말하면 뭐합니까?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6억, 4억 3천, 3억 8천. 떨어지는 파이 커지고 있죠. 대구도 마찬가지. 4억 1천만 원, 3억 3천만 원. 다 일주일 상간의 거래입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도 역으로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강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 그리고 지방에서의 하락세를 더 한층 더 때려 맞을 가능성, 역으로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 아파트 값의 진원지의 상승률의 어떤 굉장한 자극 요인이 되었었는데, 이 자체가 뭐 스스로 디스하는, 가격을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때뿐만 아니라 이 역으로 이제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어떤 가격 하락폭의 포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 압구정동 14억 하락했고요. 9억 하락했고 4억 6천 하락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14억 8천 정도 하락했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4억 가까이 하락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고, 강동구 4억 1천만 원, 올림픽파크 포레온 3억 6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하락 이 시그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결국에 와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 부분 높아지는 삼성전자의 HBM4 출하를 계기로 해서 다음 주 엄청난 또 반등의 이 서막을 그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출 현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 높고, 2021년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어떤 추세, 이때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 정상화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뭐 대출 확대해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내수가 이러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집값 잡힐 쯤에 다 또 대출 풀어가지고 집값을 띄웠단 말이죠. 근데 이번 이 정부는 다르다. 확실한 어떤 규제를 가지고 집값이 정상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적인 어떤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좀 잘 지켜보신다면 금융시장에서 좀 수익률 잘 챙기시고 시드머니 잘 확보하셔서 허들이 낮춰진 상태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기회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내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엄청난 이 대반등의 서막을 펼칠 가능성 높습니다. 정말 내 돈 어쩌나 라는 얘기가 내 돈 정말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로 돌변할 정도로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결국 금융시장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하되고 있다. 이 사실만 딱 보더라도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이 가격대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하듯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